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뉴스웨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일대의 주거 임대료가 지난 10년간 최소 10%에서 최고 100%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5 애틀란타는 최근 애틀란타 지역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R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폴사이스, 체로키, 페이에 카운티는 올해 10월 31일 기준 평균 임대료가 이미 $2,000를 넘어섰습니다. 풀턴 카운티 역시 10년 전 1,054달러였던 평균 임대료가 올해 1,891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그넷 카운티도 1,066달러에서 1,868달러로 약 75% 상승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클레이턴 카운티의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10년 전 792달러였던 렌트비가 현재 1,708달러로 2배 이상 뛰어오르며 메트로 지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전역의 주택 가격 또한 10년간 지속적으로 올라 최근에야 조금씩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1에서 5%에 불과해 체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임대료 급등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RC의 크리스틴 앨런 기획관은 지난 10년 동안 렌트비는 60에서 100% 올랐지만 임금은 40% 상승에 그쳤다며 주거 불균형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ARC는 해결책으로 저렴한 아파트 공급 확대, 지역 전역의 단독주택 개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현재 ARC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유형, 가격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2개년 지역 주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앨런 기획관은 이 과정은 각 커뮤니티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가 2025년 신분 도용과 소비자 사기 피해에서 전국 3위의 취약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금융분석기관 월렛허브가 발표한 2025 신분도용 사기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상위 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월렛허브는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신분도용 신고 건수, 사기 피해액, 법적 보호 체계 등 15개의 항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평가 결과 조지아는 신분도용 신고 비율 전국 상위권, 또 사기 신고 및 피해액 증가세 지속 등 전반적인 취약 지표에서 높은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온라인 계정 탈취, 카드 사기, 텍스트 스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렛허브 애널리스트 칩 루포는 개인정보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저장되는 시대에 누구나 신분도용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법적 보호와 함께 개인의 온라인 보안 습관이 위험 감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지아주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일부 항목에서 미흡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총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AT&T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조지아 주민 상당수가 연쇄 피해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사고에서 4,400만 건 이상의 사회보장 번호가 평문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금융 이메일 계정의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2단계 인증 필수 적용, 출처 불명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절대 열람 금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전자메시지 전송 금지, 주소창에 HTTPS 여부 확인 후 개인정보 입력,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상시 점검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지아가 여전히 고위험군에 머무르고 있어 주민들의 보안의식 강화와 주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가 6일 정식 출범식을 열고 76명의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임 회장단을 비롯해 정계, 외교,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출범식은 국민의례 후 자문위원 및 간부위원 위촉장 수여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동준, 백형로, 유은희, 김민재, 김영기 자문위원이 대표로 김대환 부총영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으며 참석자들은 이어 민주평통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우영록 21기 협의회장은 평통기를 이경철 회장에게 전달하며 앞으로도 22기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이임했습니다. 이경철 신임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 새긴다며 실천하는 협의회, 소통하는 협의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협의회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문위원이라며 지혜와 참여가 더해질 때 협의회는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대환 부총영사는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는 미 동남부 5개 주를 관할하는 중요한 협의회라며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경제 협력으로 이 지역이 한미동맹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고 동포사회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영율 운영위원장은 평화통일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과 해외 동포가 함께해야 완성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멜 리브스 조지아주 하원의원, 존박 브룩헤이븐 시장, 서정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김기환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장, 안순애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안태하, 켈리 김 자문위원이 대표로 선서를 진행했으며 이어 통일연구원 김갑식 선임연구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인 남북평화 공존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 연구원은 공존, 공동성장,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3대 비전 중 남북의 평화 공존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현 정부의 실용 외교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 미국 뇌전증 학회 기간 중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세노바메이트의 상업 및 의학 전략을 논의하며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과 메디컬 얼라이언스 미팅을 각각 5일과 6일 연달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두 행사를 연속 개최한 이유에 대해 세노바메이트의 상업, 메디컬 전략을 전 주기 관점에서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사업 의학 협력 체계를 한 단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상업화 경험과 임상의학 데이터를 통합하는 협업 구조를 마련하고 글로벌 전략 실행의 일관성과 속도를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5일 열린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에는 SK바이오팜 유창호 전략 부문장을 비롯해 미국 자회사 SK 라이프 사이언스, 유럽 안젤리니 파마, 일본 오노 약품공업, 캐나다 나이트 테라퓨틱스 등 7개 주요 파트너사의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미국 시장 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 및 성장 트렌드, 유럽 내 도입 현황, 글로벌 사업 현안 및 전략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집한 모델과 주요 지역 파트너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글로벌 시장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6일 열린 메디컬 얼라이언스 미팅은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로 안젤리니 파마와 오노약품공업이 참여해 출시 이후 축적된 임상의학적 경험, 연구 전략 및 최신 데이터, 2026년 임상개발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전략과 향후 공동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파트너사들과 라이프사이클 관리 전략을 심층 논의하며 협력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이번 얼라이언스 미팅은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전략을 입체적으로 재정비하고 파트너사들과 미래 확장 계획을 구체화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각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환자 중심 혁신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미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8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